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라는 지표가 과연 현장의 피눈물을 단 한 방울이라도 제대로 담아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발표한 소폭의 반등 수치가 시장의 온기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벼랑 끝에 몰린 집주인들의 처절한 마지막 몸부림인지 우리는 차가운 이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겉으로는 지수가 아주 살짝 올랐다고 하지만 강남의 심장부인 압구정에서 수십억이 넘는 대폭락 거래가 실시간으로 찍히고 있는 이 기괴한 현상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강남 불패라는 단어는 이미 과거에 유물이 되었습니다. 서초와 송파를 포함한 강남 3구의 하락세가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 언론이 노원과 구로의 미미한 반등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 날카롭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외곽 지역의 일시적인 거래가 하락장의 끝을 알리는 안도 랠리인지, 아니면 중심권에서 시작된 거대한 붕괴가 외곽으로 번지기 직전의 마지막 폭풍 전야인지, 그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급선무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4월 20일이라는 운명의 날을 앞두고 강남 매물이 왜 1만 건을 넘어 폭주하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배경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통계와 정부 통계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며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근본적인 이유와 함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통계의 함정이 무엇인지 실질적인 데이터를 통해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5년 전 가격으로 회귀하고 있는 노원 일대의 실거래가가 우리에게 주는 경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향후 서울 전체 시장에 어떤 치명적인 도미노 현상을 불러올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분석해 보려 합니다. 시장의 숨겨진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체감하는 지금 현장의 분위기는 어떤지도 댓글로 가감없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06%. 이 숫자가 과연 서울 아파트 시장의 회복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보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이번 주 통계치를 보면 서울 집값이 소폭 상승했다고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온도차는 얼음물처럼 차갑기만 합니다. 단순히 지표가 소수점 단위에서 조금 꿈틀거렸다고 해서 바닥을 쳤다고 안심하기에는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너무나도 가혹하기 때문입니다. 노원구와 구로구 같은 외곽 지역에서 상승폭이 커졌다는 보도를 접하면 마치 시장에 다시 온기가 도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막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이건 회복이 아니라 처절한 하한가 경쟁의 결과물일 뿐이라는 사실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상계주공 2단지만 하더라도 14평형이 3억 원에 거래되었는데 이는 5년 전인 2021년 수준의 가격보다도 낮은 수치이며 고점 대비 무려 46%가 날아간 결과입니다. 상계주공 13단지와 16단지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여서 40%가 넘는 폭락 거래가 속출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상승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결국 대출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6억 원 이하의 저가 매물들이 일부 소진되면서 나타난 일시적인 착시 현상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과거 영끌족들이 꿈꿨던 10억 클럽의 희망은 사라진 지 오래고, 이제는 5년 전 가격 밑으로 더 떨어지지 않기만을 바라는 절박한 심정들이 거래를 만들어내고 있는 셈입니다. 외곽 지역의 이런 미미한 움직임을 시장 전체의 반등으로 오해하는 순간 여러분의 자산은 다시 한번 위험한 도박판에 놓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신문이나 방송에서 외곽 지역이 살아나고 있다고 아무리 떠들어대도 실제 내부를 들여다보면 5년 전 가격보다 더 낮은 바닥에서 겨우 숨만 쉬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승폭이 확대되었다는 구로구 역시 항동의 주요 단지들이 고점 대비 35% 이상 폭락한 상태에서 아주 소수의 거래가 체결된 것에 불과합니다. 이런 통계적 유의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심권이 무너지는 속도를 감추기 위해 외곽의 작은 움직임을 과대 포장하는 전형적인 통계의 함정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상승을 논할 때가 아니라 왜 하필 이 시점에 이런 미미한 반등 지표가 나왔는지 그 이면의 공포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런 외곽의 소폭 반등이 아니라 서울 부동산의 자존심이자 마지막 보루인 강남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이한 폭락 현상입니다. 3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며 무너져 내리는 강남의 실체를 확인하고 나면 여러분은 지금의 0.06%라는 숫자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과연 강남의 대장주들이 어떤 속도로 무너지고 있는지 그 충격적인 실상을 바로 이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강남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 맹목적인 믿음이 지금 서울 하늘 아래서 처참하게 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수십억 원이라는 돈이 단 몇 달 만에 증발하는 광경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대한민국 부동산의 성역이자 부의 상징으로 군림해온 압구정이 지금 그 신화의 끝이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압구정 현대 1, 2차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들여다보면 가슴이 서늘해질 정도입니다. 한강변을 끼고 있는 압구정 3구역의 대장주인 이곳에서 64평형이 127억 원이라는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강남 불패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97억 원이라는 실거래가가 찍혔고 이는 무려 30억 원이라는 거액이 한순간에 허공으로 사라진 결과입니다. 저층 거래라서 하락폭이 컸다고 자위하기에는 이미 시장에 나온 호가가 95억 원까지 내려앉았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압구정 신현대 2구역의 상황은 한술 더 뜨고 있습니다. 128억 원까지 치솟았던 가격이 97억 원으로 주저앉더니 이제는 80억 원대 매물까지 시장에 기어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89억 9천만 원이라는 호가는 집주인이 단 1천만 원이라도 더 깎아서라도 팔고 싶어하는 그 처절한 절박함이 그대로 묻어나는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고가 대비 38억 원이 넘는 폭락인데 이것이 과연 단순한 일시적 조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수준인지 여러분은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서초구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반포 레미안 원베일리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입주가 시작된 초신축 대장주임에도 불구하고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해지될 위기에 처한 가구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강남 부자들조차 유동성의 늪에 빠졌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외관을 뽐내며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대출이자와 세금 압박에 시달리며 결국 항복을 선언하는 가구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은 결국 심리 싸움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제 강남의 집주인들 사이에서도 걷잡을 수 없는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100억 원을 호가하던 자산이 오늘 아침 80억 원대로 내려앉는 것을 목격하며 그들이 느끼는 심리적 타격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한번 꺾이기 시작한 추세는 쉽게 돌아오지 않으며 강남이라는 거대한 제방에 구멍이 뚫리기 시작했다는 것은 곧 서울 전체 시장이 물바다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전조 현상입니다. 그런데 왜 이 시점에 강남 부자들은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매물들을 시장에 대거 쏟아내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무서워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인지하지 못한 더 거대한 공포가 그들의 목을 죄고 있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4월 20일이라는 운명의 날과 세금이라는 무서운 족쇄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들이 왜 탈출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강남구 매물이 11,000건을 넘어섰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건 단순한 변심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탈출이라고 봐야 정확합니다. 지금까지는 세금이 오른다는 소문만 무성했지만 이제는 고지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시가격이 평균 25%나 폭등하면서 보유세가 최대 57%까지 치솟는 상황을 버텨낼 재간이 있는 집주인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특히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고령의 1주택자들에게는 이 세금이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삶의 기반을 흔드는 거대한 공포로 다가왔을 것이 분명합니다. 4월 20일이라는 날짜가 왜 운명의 데드라인인지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5월 9일까지 양도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늦어도 4월 20일 전에는 계약서를 써야만 하는 급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이 조급해지는 건 매수자가 아니라 집주인들이라는 뜻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집주인들을 향해 호가를 더 낮추라고 압박하는 진풍경이 벌어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팔지 못하면 상상 초월의 양도세 중과를 온몸으로 맞아야 하는데 어느 누가 고집을 부릴 수 있겠습니까? 보유세가 2배 가까이 뛸 거라는 전망은 이미 기정사실이 되었습니다. 공정 시장가액 비율이 80%까지 상향 조정되면서 세 부담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마저 축소되면서 집주인들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조차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선진국 수준인 1%의 세율을 각오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면서 시장의 공포는 극에 달해 있습니다. 1월 말 7,500건에 불과했던 매물이 불과 2달 만에 50% 가깝게 폭증한 배경에는 이런 냉혹한 숫자의 계산이 숨어있는 법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매물 증가가 아니라 일종의 항복 선언과도 같습니다. 강남의 대장주들이 30억씩 떨어지며 거래되는 이유도 결국 세금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일 뿐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 세금의 압박이 올해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내년과 후년에도 이어질 이 세금의 연쇄고리가 과연 강남을 넘어 서울 전역에 어떤 비극을 초래하게 될지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폭락의 징조가 세금 때문만은 아닙니다. 용산의 최고가 단지들에서조차 네이버 호가를 비웃는 충격적인 실거래가들이 속속 등록되고 있습니다. 과연 용산의 대장주들은 어떤 방식으로 무너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현장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현상들의 실체는 무엇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출이자 앞에서는 100억 원대 자산가도 장사 없다는 말이 요즘 용산과 분당 일대에서 뼈저리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금리가 낮을 때는 레버리지가 축복이었겠지만 지금처럼 고금리가 고착화되는 시기에는 그 레버리지가 곧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자산이 많아도 매달 나가는 생돈 같은 이자 부담을 버텨낼 재간은 누구에게도 없으며 이는 결국 초고가 아파트들의 연쇄 하락으로 이어지는 도화선이 되고 있습니다. 나인원 한남 같은 대한민국 최상위권 단지에서 10억 원이 넘는 폭락 거래가 찍히는 것은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현금 흐름이 막힌 부자들이 백기를 들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네이버 호가는 여전히 180억 원대를 유지하며 집주인들이 마지막 자존심을 세우고 있지만 실제 실거래가는 156억 원까지 떨어졌다는 사실은 이미 시장의 주도권이 매수자에게 완전히 넘어갔음을 시사합니다. 호가와 실거래가의 괴리가 이토록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현장의 공포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깊고 어둡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거품이 거치는 과정의 필연적인 고통이기도 합니다. 강남의 뒤를 잇는 제2의 강남이라 불리던 분당과 판교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서 최근 경매 시장으로 넘어가는 아파트 물량이 전 분기 대비 35%나 급증했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고소득 전문직과 IT 기업인들이 모여 살며 철옹성 같았던 판교마저 무너지고 있는 것은 금리 인상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가계의 유동성을 메말리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자산 가치가 하락하는 속도보다 이자가 불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다면 그 어떤 대단한 아파트라도 결국은 무거운 짐이 될 뿐이라는 냉혹한 현실을 우리는 지금 똑똑히 목도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는 수익률을 따지며 장밋빛 미래를 설계할 때가 아니라 어떻게든 대출 원금을 줄여서 생존해야 하는 절박한 시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산이 수십억 원이라고 해도 당장 손에 줄 현금이 바닥나면 결국 시장에 급매로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 부동산 투자의 냉정한 이면입니다. 대형 평수와 고가 단지에서 시작된 이 유동성 쇼크가 과연 어디까지 번져나갈지, 그리고 그 끝에서 누가 마지막까지 살아남을지는 결국 금리라는 거대한 괴물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경계해야 할 점은 이들의 고통이 단순히 개인의 파산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민간과 정부의 통계가 서로 엇갈리며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 기묘한 상황 속에서 과연 진짜 정보는 어디에 숨어 있는지,
그 통계의 민낯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통계라는 것이 참으로 묘합니다. 숫자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들 하지만 그 숫자를 뽑아내는 방식에 따라 진실은 얼마든지 가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부동산원과 KB부동산의 지표가 서로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정부 통계는 서울 아파트 값이 0.06% 상승하며 반등에 성공했다고 발표하며 시장의 온기를 은근히 암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간 통계인 KB 시세는 서울 아파트 값의 상승폭이 2주 연속 둔화되고 있으며 강남은 이미 4주 연속 하락세라고 아주 명확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현장에서 수십억 원씩 뚝뚝 떨어지는 폭락 거래가 연일 속출하고 있는데도 정부 지표상으로는 반등이 나타나는 이 기괴한 디커플링 현상은 결국 통계가 시장의 진짜 숨소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정부 발표는 대개 보수적인 표본을 사용하며 실제 계약일보다 늦게 신고되는 실거래가의 시차를 완벽하게 극복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민간 통계는 현장 중개업소들의 체감 경기와 호가 반영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하락장의 전조를 훨씬 더 민감하게 포착해내곤 합니다. 지금처럼 시장의 방향성이 급격하게 바뀌는 변곡점에서는 어떤 통계를 선택해서 보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자산 운명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보의 어두운 일반인들은 정부의 소폭 반등 소식만 듣고서 지금이 바로 바닥이 아닐까 하는 아주 위험한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장의 고수들은 언론이 뿌리는 통계 숫자보다 등기부 등본에 실제로 찍히는 실거래가와 급매물의 소진 속도를 수만 배 더 신뢰하는 법입니다. 아무리 지수가 올랐다고 방송에서 떠들어대도 압구정과 용산의 대장주 아파트에서 30억 원씩 자산이 증발하는 거래가 찍히는 이상 지표상의 반등은 그저 수치상의 유희일 뿐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통계는 결국 지나간 과거의 기록일 뿐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조사 대상이 되는 단지의 표본 설정 방식이나 거래량이 극도로 적은 시기의 특수성 때문에 통계적 왜곡이 발생할 여지는 현장에서 얼마든지 발견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기관이 가공해낸 예쁜 숫자가 아니라 현장에서 비명처럼 터져나오는 진짜 실거래 데이터와 매일같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매물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런 통계의 대혼란과 시장의 붕괴의 전조 현상이 과거에도 똑같이 일어났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18년 전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경제 위기의 망령이 지금 서울 아파트 시장에 어떤 소름 끼치는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고 있는지 그 평행 이론의 실체를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사람들은 고통을 너무 쉽게 잊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서울 아파트 시장이 겪었던 그 처참한 붕괴 과정을 우리는 다시금 복기해봐야 합니다. 당시에도 집값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팽배했고 영원할 것만 같았던 상승장은 결국 감당할 수 없는 부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고금리와 고물가 그리고 가계부채의 폭발적인 증가는 18년 전의 그 불길한 전조들과 너무나도 닮아 있어서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촉발된 위기는 금융의 문제였지만 한국 부동산 시장을 무너뜨린 진짜 범인은 과도한 레버리지와 공급 과잉이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부동산 PF 대출 부실 문제는 시한폭탄과도 같아서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산 가치는 하락하는데 건설 비용과 금리는 치솟는 이 기묘한 불일치는 결국 대형 건설사들의 연쇄 부도 공포를 자극하며 시장 전반에 짙은 먹구름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중국의 헝다나 컨트리가든 사태 그리고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위기가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닌 이유는 전 세계적인 자산 가치 하락의 연쇄 고리가 이미 서울 한복판까지 침투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영끌족이라 불리는 청년 세대들이 짊어진 빚의 굴레는 2008년 당시의 하우스푸어 사태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고 광범위한 사회적 재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강남이 버티면 외곽이 따라온다는 공식이 통했지만 지금은 강남 대장주들부터 무너지는 기이한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체력이 이미 바닥났다는 뜻이며 버틸 힘이 없는 개미들 뿐만 아니라 거대 자산가들조차 시장에서 발을 빼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대출이자를 갚기 위해 또 다른 대출을 받아야 하는 이 악순환의 고리는 언젠가 끊어질 수밖에 없으며 그 결말은 언제나 참혹한 대폭락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으며 탐욕의 끝에는 언제나 가혹한 대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의 시장 상황은 단순히 일시적인 조정기가 아니라 지난 십수년간 쌓아온 거대한 거품이 한꺼번에 터져나가는 구조적 붕괴의 시작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탈출구는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지금이 기회라고 외치지만 그 기회라는 달콤한 유혹 뒤에는 평생을 노예로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 무서운 덫이 숨겨져 있습니다. 과거의 데이터가 증명하듯 한번 무너진 시장이 전 고점을 회복하는 데에는 10년 이상의 긴 세월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과연 앞으로 6개월 동안 우리 앞에 어떤 충격적인 시나리오가 펼쳐지게 될지, 그리고 그 아비규환의 시장에서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인지, 그 냉혹한 미래 예측을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6개월은 시장에 거대한 정화작용이 일어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시장은 결코 자비가 없습니다. 빚을 내서 장밋빛 미래를 꿈꿨던 이들은 연말에 몰려올 제2차 강제 매각의 차가운 현실을 온몸으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지표가 소폭 반등했다고 해서 안도할 때가 아니라 하반기에 쏟아질 잠재적 매물 폭탄이 어디까지 번져나갈지 그 파괴력을 냉정하게 가늠해봐야 하는 시점입니다. 부동산업자들과 일부 언론은 지금이 마지막 바닥이라며 또다시 달콤한 유혹의 손길을 내밀겠지만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강남에서 쏟아지는 11,000건이 넘는 매물은 단순한 통계 숫자가 아니라 탈출 기회를 놓친 자들의 처절한 비명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고금리 기조가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반기로 갈수록 원리금 상환 부담을 견디지 못한 영끌족들의 투매 물량이 시장을 덮칠 것이 분명하며 이는 도심과 외곽을 가리지 않는 전방위적인 가격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전세 사기 여파와 역전세난이 겹치면서 다세대 주택과 빌라에서 시작된 붕괴가 아파트 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도미노 현상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결국 현금을 확보하고 차분하게 관망하는 자만이 이 잔혹한 게임의 최후의 승자가 될 것입니다. 부동산이라는 무거운 짐에 짓눌린 채 희망 고문을 견디는 이들은 앞으로 10년 이상 이어질 수도 있는 긴 고통의 터널을 각오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출구 전략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버티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자신의 전 재산을 건 무모한 도박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시장의 체력이 이미 바닥난 상태에서 터져나올 연말의 폭락장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조정과는 차원이 다른 공포를 선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절망적인 시나리오 속에서 어떤 생존 전략을 짜야 하겠습니까? 자산을 지키는 것과 기회를 잡는 것 사이에서 갈등하는 여러분을 위해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인지 마지막 결론에서 낱낱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장은 결코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냉혹한 숫자의 법칙만이 지배할 뿐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맹신해왔던 강남 불패의 신화가 압구정 한복판에서 산산조각이 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여전히 장밋빛 미래를 꿈꾸며 위험한 도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멈춰야 할 때입니다. 무리한 레버리지는 축복이 아니라 영혼을 갉아먹는 독약이 되어 여러분의 일상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4월 20일이라는 세금의 데드라인이 지나고 나면 시장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더 깊고 어두운 심연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진실은 언제나 불편한 법입니다. 하지만 그 불편한 진실을 직시하는 사람만이 자산의 대폭락이라는 재앙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분석해드린 강남과 용산, 그리고 노원의 실체를 가슴 깊이 새기시고 주변의 소음이 아닌 차가운 데이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본 영상에서 다룬 모든 내용은 특정 단지에 대한 비방이나 투자를 권유하는 목적이 아니며 오직 객관적인 지표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모든 의사결정은 신중하게 내리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헛된 탐욕에 휘말리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서울의 중심부가 무너지면 그 여파는 반드시 주변부로 번져나가기 마련입니다. 과연 수도권 신도시의 아파트 가격이 언제까지 이 거세게 몰아치는 하락의 파도를 버텨낼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현장의 가장 낮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진짜 정보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